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우리 이제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크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통합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도서 대여라는 그 ACCDB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 안을 보게 되면 도서 대여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우리 이제 이름하고 주소하고 대여일, 나이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 때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이 값들은 우리 나이의 이제 평균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우리 데이터, 우리 값으로 사용된 게 나이라는 요 필드, 요거 이제 하나죠. 그때 나이의 이제 평균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행인데, 그때 왼쪽에 이제 주소들이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 주소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행에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니까 이제 대여일이다 라고 해서 대여일이 2월, 3월, 4월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는데 요 대여일을 우리가 열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름 모두하고 돼 있죠. 얘가 이제 우리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하나, 열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를 보면 우리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가 지금 여기서는 A의 5번 셀이죠. 그러면 A의 5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의 5번 셀, 요 셀을 먼저 찍고 시작하자고요. A의 5번 셀부터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도서 대여라는 요 ACCDB라는 그 파일에서 이 열들을 이제 이용해라. 이렇게 어떤 특정 열들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 맨 앞에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우리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는데 우리 ACCDB 요 파일이 우리 MS XS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쿼리 마법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때 요 도서 대여.accdb 요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C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벅 커마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는 엑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ACCDB 파일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도서 대여.accdb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나타났고 여기서는 이제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도서 대여다라고 해서 테이블 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 앞에 더하기 표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 모든 열들이 쭉쭉쭉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문제 제시된 거 요 4개 열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주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대여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나이가 있네요. 여기 나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제시된 그 열들을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만들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필터하고 이렇게 떴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지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봐요. 그때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내림차순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또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들을 엑셀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마침에서 클릭이요. 마침 버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가 작업한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기 전에 A의 5번 셀을 찍고 들어왔어요. 해서 A의 5번 셀이다 라고 해서 셀 주소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A의 5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요런 이제 각각의 이제 필드들을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갖다 놓기 전에 문제 그림 잠깐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값으로 이제 나타난 게 우리 나이의 평균 값이요. 나이를 우리가 값으로 이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값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니까 주소하고 써져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행으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리고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봤을 때 대여1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대여1을 우리가 이제 열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름은 이제 필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위치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터 먼저요. 필터에 우리 이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주소라는 거요. 주소라는 거는 아까 우리 행에 있었죠. 얘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대여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여1이라는 그 필드를 이렇게 우리 열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자동으로 월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더 생성이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됐든 날짜가 됐든 그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뭔가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요걸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일단은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나이라는 거요. 나이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의 값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나이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합계로 되어 있죠. 아까 우리 문제 봤을 때 나이의 평균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평균 값으로 나타내달라.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평균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싹 다 이제 다 설정을 해줬고,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맨 위에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요. 디자인에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준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개요 형식으로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지상을 싹 다 처리해 준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나이 필드의 평균이요. 우리가 이제 나이의 평균 값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놨죠. 근데 얘는 총 합계 비율 이걸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있는 이런 값들 있죠? 이런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값 표시 형식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합계 비율이다, 열합계 비율이다, 행합계 비율이다 라고 해서 여러가지 비율들이 쭉 써져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총합계 비율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총합계 비율로 전부 다 이제 값들이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대여일 그 필드는 그랬어요. 요 대여일이 열로 이제 갔다는 거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월을 기준으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월, 3월, 4월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들어갔을 때 그룹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일하고 월하고 이 두 가지가 그룹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월을 기준으로 그룹 설정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 선택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서 월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2월, 3월, 4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지상 보면 값 영역에 표시되는 이제 각 평균 나이의 그 비율이요. 지금 이 값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값들은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백분율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싹 다 표시가 다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값 필드 설정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는 표시 형식을 바꿔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 그리고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문제에서 백분율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백분율 요거 이제 찍어주고 소수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값들이 표시가 될 때 전부 다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처리를 해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다 만들었으면 내가 지금 만든 이 피벗 테이블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름 모두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맞는지 그리고 평균 나이, 대여일, 그리고 주소 2월, 3월, 4월 총합계 요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 주소들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맞는지 그리고 이 값들은 싹 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는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통합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A의 3번부터 D의 8번, A의 3번부터 D의 8번 그러면 요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 3번부터 I의 8번이요.
F3번부터 I의 8번 그러면 요 영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의 3번부터 N의 8번이요. K의 3번부터 N의 8번 이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영업소 명별로 소나더, 마가넷, 크레포스 얘네들의 이제 우리 최대값을 B의 12번 셀부터 작성하시오. 지금 이곳부터 시작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그래서 이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통합할 거니까 데이터는 이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데이터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통합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그때 이제 사용할 그 함수요. 함수가 이제 합계가 아니라 이제 최대값 요거 찍어주고 참조라는 곳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추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표 그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참조 영역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할 레이블은 우리가 이제 첫 행하고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합쳐서 최대값을 다 구해달라. 그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래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이 유형을 이제 이용을 해서 B의 12번부터 D의 16번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B의 12번부터 우리 D의 16번이다. 그러면 요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상위값 한 개 값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은 기울린 꼴로 설정을 하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파란색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하위 한 개 값에 대해서는 우리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그리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유형이요. 유형은 문제에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이거 이제 사용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요 세 번째 있는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에 봤을 때 상위 10개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한 개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상위 한 개 값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 클릭이요. 서식을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을 이제 바꿀 거니까 글꼴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굵은 기울인 걸 요거 이제 찍어주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파랑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파랑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굵은 기울인 꼴 글자 색은 이제 파랑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 영역에서 제일 큰 값이 지금 125죠. 이 값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값 한 개 값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서식을 또 지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다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조건부 서식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번엔 이제 하위 값이요. 하위 값 이제 한 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해 달라 이렇게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서식만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 글자색은 이제 표준색 중에 빨강이요. 빨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굵은 기울인 꼴 빨간색이다 이렇게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해서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 영역에서 상위 한 개요. 상위 한 개, 하위 한 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1번, 2번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두 다 이제 맞추셔야 돼요.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